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꾹꾹. 안녕하세요, 이동부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 회사가 좀 일찍 끝나서 퇴근하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해를 보면서 뜁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제가 2025년에 참가했던 대회비 정산 컨텐츠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2024년보다 대회 수는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막상 정리해보려니 저 스스로도 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대회들을 다녔고 얼마를 썼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보시죠. 고고! 저의 2025년 시즌 시작은 3월 16일 동아 서울 마라톤이었습니다. 접수할 때 정말 광클릭을 했지만 아쉽게도 바람막이 패키지는 탈락했고요. 완주 티셔츠 패키지로 겨우 성공해서 참가비는 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동계훈련을 꽤 성실하게 소화했고 그 결과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330을 훌쩍 넘겨 3시간 18분대 기록으로 아주 기분 좋게 2025년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회는 3월 30일 은평구에서 열린 불광천 벚꽃 마라톤입니다. 이 대회는 큰아이와 함께 5km 코스로 참가했는데요. 참가비가 15,000원 밖에 안 되는 정말 혜자스러운 대회였습니다. 2명이서 참가해서 총 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4월 6일 고양 하프마라톤입니다. 2024년 1회 대회 때 처음 참가했었는데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도 깔끔했고 코스도 좋아서 이건 내년에도 꼭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대회였어요. 2025년에도 역시 하프 코스로 참가했고 참가비는 7만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4월 13일 뉴발란스 하프레이스입니다. 선착순 접수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뉴발란스 대회는 싱글렛, 암슬리브, 양말 등 제공되는 물품만 봐도 무조건 참가하고 싶은 대회 중 하나죠. 24년과 25년에는 인천에서 열렸고 올해는 광화문으로 무대를 옮겨 더 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4월 27일 서울 하프마라톤입니다. 하프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메이저 대회라 매년 묻지마 접수부터 하게 되는 대회죠. 광화문에서 출발해 상암까지 달리는 코스인데 주로도 좋고 운영도 안정적이라 러닝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해왔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뛰는 것보다 접수가 더 힘든 대회이기도 해요. 참가비는 7만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5월 3일 여성 마라톤입니다. 우리 큰아이와 함께 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한 대회인데요. 상암에서 열리고 주로가 넓어서 아이들과 뛰기에도 참 좋습니다. 특히 5km 부분부터 기록칩이 제공되는 점이 마음에 들고 제공 물품도 많아서 아이들 참가 비중이 높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큰아이, 작은아이와 다 같이 참가하고 싶은 대회예요. 참가비는 35,000원 곱하기 2, 총 7만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5월 17일 포레스트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이 대회 역시 혜자대회로 유명하죠. 24년까지는 미션 수행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 25년에는 3만원의 참가비가 있었고 이 비용은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를 왕복하는 10km 단일 코스로 운영도 좋았고 올해도 가능하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은 대회입니다. 여덟 번째는 6월 7일 하루런입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개최한 대회로 작년에 미사 조정경기장에서 첫 대회를 열었는데요. 저는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와 처음으로 셋이 함께 참가했던 대회라 개인적으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참가비는 빵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6월 15일 긍정의 힘 마라톤입니다. 이 대회 역시 유튜버 초청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여의도에서 출발해 한강 주로를 달리는 코스였습니다. 참가비는 빵원입니다. 10번째는 9월 21일 나이트런입니다. 국내에서는 저녁에 열리는 러닝 대회가 거의 없는데 나이트런은 대회명 그대로 저녁에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대회입니다. 10km 단일 코스였고 잠수교에서 출발해 반포대로를 달리는 굉장히 특별한 코스로 설계되었어요. 차가 많이 막히기로 유명한 반포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달리는 경험은 정말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언덕이 많아서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고 개인적으로는 10km 대회 중 가장 힘들었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회도 초청으로 참가해서 참가비는 빵원이었습니다. 11번째는 9월 28일 런요웨이 10K입니다. 이 대회는 정말 꼭 참가하고 싶어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새벽 5시부터 뉴발란스 강남 매장에 줄을 서서 총 6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뉴발란스 레벨 V5 신발을 18만 9천원에 구매하면 참가권이 포함된 패키지였고 마이엠비 포인트 10만 점을 사용하기 위해 양말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만 8,900원이었는데 포인트 사용 후 10만 8,900원으로 신발, 양말, 참가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대회를 뛰고 나서는 그래도 참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뉴발은 뉴발이었습니다. 12번째는 10월 12일 서울 레이스입니다. 상반기 서울 하프 마라톤에 이어 하반기에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메이저 하프 대회죠. 춘천 마라톤과 JTBC 마라톤을 앞두고 컨디션을 점검하기에도 좋은 대회입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돌아 서울시청 뒤편으로 꼴이 나는 코스로 달리는 내내 끊이지 않는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대회입니다. 참가비는 8만원으로 하프 마라톤임에도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13번째는 10월 26일 춘천 마라톤입니다. 저는 4월 서울 하프 마라톤에서 간식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교적 일찍 춘천 마라톤 참가권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뜨거운 여름 내내 춘천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꾸준히 달릴 수 있었어요. 목표 기록은 3시간 20분이었고 그에 맞춰 열심히 훈련했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3시간 30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춘천 마라톤은 워낙 유명한 국내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라 접수 난이도도 높고 참가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원봉사를 통해 참가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회의 참가비는 빵원이었습니다. 14번째는 11월 2일 JTBC 마라톤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JTBC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작년 봄 제마 접수가 처음으로 래플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추첨해서 탈락했고 이미 춘천 마라톤 참가권도 확보한 상태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쯤 러너블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가볍게 참여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당첨이 되어 제마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연프를 달리게 되었네요.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 대회의 참가비는 8만원이었습니다. 15번째는 11월 16일 송기정 평화마라톤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첫 하프를 22년 송기정 마라톤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시즌오프 대회로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4년 연속 대회를 참가했고 재밌게도 4년 연속 바뀐 코스를 달렸어요. 25년에는 처음으로 제2자유로를 통제하고 달리는 코스로 설계가 되었고 저는 역시나 하프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24년에 빠졌던 풀코스가 25년에 다시 부활하면서 작년에 춘마나 제마를 접수 못하신 분들이 대체대회로 풀코스에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만 평지가 거의 없는 코스라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코스로 다시 열린다면 저는 참가를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저는 삼성 갤럭시와 권은주 감독님이 함께한 러닝 클래스에 참여했고 그 경험을 담아 올린 유튜브 콘텐츠가 우수 후기작으로 선정되면서 참가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역시 참가비는 빵원이었습니다. 16번째는 11월 29일 슬로우런입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대회로 상암에서 진행됐어요. 시즌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참가했고 대회 이름처럼 정말 천천히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가했던 모든 대회 중에서 가장 느린 기록으로 완주한 10km 대회이기도 해요. 이 대회 역시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어 참가비는 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에 제가 참가했던 모든 대회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대회 수는 줄었지만 영상 촬영이나 다른 이벤트들로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궁금했던 정산 결과입니다. 2025년 대회비 총 지출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6만 8,90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 132만 8천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2026년에는 아마도 대회 수를 더 줄이게 될 것 같고 기록 도전이 아닌 이상 풀코스 위주로만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게을리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달리시고요. 요즘 독감이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 건강관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역시 훈련의 일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